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혈색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힘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이 힘은 마음을 움직여 인생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긴 한마디보다는 짧은 한마디가 직접적으로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주거나 위로해 주었을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것도 결국 그렇게 말해줘서 힘을 낼 수 있었어 라는 짧은 한마디로 요약되죠. 오늘은 오에니시 아키라 저자의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와 함께 이렇게 힘이 담긴 짧은 한마디를 소개해 볼게요. 기억하세요. 내가 나에게 하는 혼잣말은 짧지만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또는 일하는 중에 가볍게 되뇌어 보면 생각 이상의 큰 효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말의 힘을 믿어보세요.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행복해지세요. 마음을 비우자.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대사의 한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제자가 달마대사에게 자선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단 한마디를 합니다.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 달마대사의 말인즉슨 이것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딴 생각을 하니까 자선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을 사는 현대인들도 살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보다 무심하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것,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있고 열중할 것을 좌우명 삼아 살아보세요. 그러면 집중력이 늘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나는 내 역할을 하고 있어. 나는 유익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큰 역할을 한다 라고 자부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차피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은 운명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전자는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충실한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얻을 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을 보내게 되겠죠. 좋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나는 유익한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달래보세요. 실제로 그러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유익하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조동종의 창시자 도원선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품은 생각은 반드시 실현된다 라고 말합니다. 도원선사의 말에 따라 생각해보면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어 라고 간절하게 믿는다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갈대가 되자. 이솝우화에 갈대와 올리브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대와 올리브나무가 둘 중 누가 더 강한지 언쟁을 벌였습니다. 올리브나무는 갈대에게 갈대야, 너는 바람이 세게 불면 금세 휘젓니? 나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단다.
갈대야, 너는 약하고 나는 강해 라며 놀렸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갈대는 강풍이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버렸습니다. 반면 올리브 나무는 강풍에 버티고 버티다가 끝내 꺾여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강한 것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분명 강합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너무 크면 올리브 나무처럼 버텨내지 못하고 꺾여버립니다. 갈대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유연하게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해. 난 천재야. 그러니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보는 거야. 한 여배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으로 방을 장식하고 늘 바라봤다고 해요.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유지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여배우는 늘 젊게 살았고 배우로서도 꾸준히 활약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면 인간성을 높이고 운세를 더욱 강력하게 바꿔줍니다. 나도 하면 된다니까. 나 정말 대단한걸? 역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게 불가능이란 없어. 이처럼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그 평가대로 작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능성이 크게 넓어지고 더 높이 비약하게 됩니다. 좋은 흐름을 타자.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계야. 이 이상 어떻게 더 노력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럴 때는 너무 애쓰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뭐라도 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그만둡니다. 이대로라면 큰일 날 텐데 라며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담담하게 일상생활을 꾸려갑니다. 윗사람의 말에 순순히 따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등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지내다가 문득 멈춰서 보면 목적지에 다다랐다. 불운의 연속이었던 삶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최고의 인생이야. 중동에서 전해지는 옛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어느 마을 입구에 있던 노인에게 저는 새 거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살기 좋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자네가 예전에 살던 마을은 어땠나? 하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최악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노인은 그럼 이 마을도 살기에 최악일 걸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청년이 마을 입구로 와서 노인에게 저는 새 거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살기에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자네가 전에 살던 마을은 살기 어떻던가? 라고 되묻자 이 청년은 매우 좋은 마을이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이 마을도 자네가 살기에 매우 좋을 걸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면 어떤 곳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 만족스러운 인생을 보냅니다. 운명은 내 생각대로 결정되는 법이니까요. 반대 의견에 열쇠가 숨어 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던 사업가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부하 직원들은 모두 나보다 뛰어난 것 같다. 모두들 나보다 학력도 높고 재능이 훌륭해서 대단해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령 부하 직원이 자기 생각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말해도 결코 화내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비록 반대되는 의견일지라도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되게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그저 내 적이다 라고 멋대로 단정짓기도 하며 저 사람이 하는 말 따위는 들을 필요도 없다 라며 상대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상대의 의견에 참고가 될 만한 단서나 성공으로 이끌어줄 만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적대시하지 말고 이익을 가져다줄 내 편이라 여기고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은 뒤늦게라도 와. 그러니 서두르지 마. 포기하지 마. 행운은 와줬으면 할 때나 곧 오겠지 하고 예상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행운을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면 그것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에 마음이 초조해져 기다리다 못해 자리를 떠버리기 때문입니다. 행운을 잡는 사람은 설령 시간이 지났더라도 잠시 머물며 행운이 찾아들기를 기다릴 줄 압니다. 설령 일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조금 인내하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부탁이나 사랑 고백을 했는데 상대가 답을 줄 듯 주지 않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또 출세가 뒤처지거나 월급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더라도 먼저 포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행운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안달하며 결과를 찾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느긋해지면 또한 행복해집니다. 중국에 인간 만사 세웅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집에서 소중히 키우던 말이 달아났습니다. 물론 기가 찰 일이었지만 노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도망친 말이 훌륭한 말을 데리고 노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행했던 일이 행운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느 날 노인의 외아들이 그 훌륭한 말에서 낙마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최악의 사고였지만 노인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모두 죽었지만 노인의 외아들은 다친 탓에 전쟁에 끌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사고가 행운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인생에는 최악의 결과였던 일이 실제로 최악이 아니라 오히려 뜻밖의 행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사고를 당했어도 언젠가 행운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행운과 부르는 뒤바뀝니다. 길을 모르겠다면 그냥 나아가자. 한 농부가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오는가 싶더니 나무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그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땀 흘려 밭을 갈기보다 나무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기다리는 편이 몸도 편하고 돈도 벌리네 라고 생각한 농부는 그 다음부터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매일같이 토끼가 나무에 부딪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토끼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 이쪽이 편하겠다라며 주어진 일과 책임을 던져버린들 결국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거나 벽에 부딪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른 사람의 인생이 더 편하고 풍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길, 내가 믿는 삶의 방식을 우직하게 밀어붙여가면 언젠가 큰 일을 이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바뀌니까 재미있는 법,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보물이다. 고대 그리스에 바킬리데스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라쿠사의 히에론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늘 운이 좋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운이 나쁘면 되게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가 운이 좋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 하필 친구는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들떠 있습니다. 거래처와 문제가 생긴 날, 직장 동료는 일이 잘 마무리됐다며 입이 귀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운이 없는 걸까? 행운의 여신에게 버림받았나 보다 라며 침울해합니다. 하지만 늘 운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불운만 닥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불행한 일이 생겼다면 그건 간혹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불운하다고 해서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운이 없었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행운의 여신이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뛰어보자.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 호텔과 건설업계에서 성공한 오쿠라키 하치로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오쿠라키는 오늘 열심히 일했다 라는 만족감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오늘이라는 날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긴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매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야 비로소 길고 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살다 보면 미래의 내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울적할 때도 있고 커다란 벽에 부딪혀 갈팡질팡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이라는 날에 열중하여 살아내는 것 외에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일단 곁에 제쳐두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집중하여 살아내다 보면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해결돼 있더라 하는 날도 인생에는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오에니시 아키라 저자의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머피 박사가 창안한 이론에 대해 책을 10권 넘게 쓴 심리 상담가입니다. 30년 동안 정신과학, 긍정사고법의 원리를 연구하며 심리 상담과 정신개발 교육에 힘써오고 있는 분인데요. 오늘 함께한 내용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녀는 이렇게 사소한 말들을 무심코 중얼거리고 되뇌는 말 습관이 반드시 내 삶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읽을 때 다양한 명언들과 이야기들을 통해 작은 긍정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심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에는 오늘 소개한 말을 포함해 총 100가지의 강력한 한마디를 담고 있는데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등 걱정이나 불안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단순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혼잣말로 늘 일이 잘 풀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